김경수 지사에게 왜 드루킹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요청해 와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알려드리고 또 특검에서도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왜 소개하신 겁니까? 오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소명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이 좀 잘 밝혀지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김경수 지사 소개받으실 때 어떤 목적이 있으셨어요? 간담회 사례비 명목 외에 200만 원 다른 목적 있었나요? 정말 조사 중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김경수 지사 무슨 목적으로 소개받으신 겁니까? 간담회 사례비 외에 200만 원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드루킹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수사는 12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망을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스튜디오에 6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서 좀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어떤 점이 제일 흥미 있었는지 그럼 내일 모레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어떤 부분이? 김영주 전 의원은 그 대기실에서 딴 이야기 한다고 거의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고요. 근데 본척 그래요.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거는 내일 출연할 수 없는 이유가 골프 때문이다라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그 대목이 제일 재밌었다고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내가 봤는지 안 봤는지를 가지고. 그럼 꼭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 저는 제가 저분 책을 지금 다 읽진 않지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분이 남한에서 감옥에 안 갔으면 아마 다른 데서 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책을 읽을 때보다 많이 해요. 상당히 저희 다른 말하는 데로 가면 북밖에 더 있어요. 네,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위험한 일이. 제가 저는 그 한 언론에서는 북한에 가셔서 김정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오늘 여기서 밝혔어요. 매경에는 봤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답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 근데 부분부터 아까 거기에서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언론이 하는가, 뒤에 뭐가 또 있나?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저런 이야기는 또 다음 수요일에 내일 모레 제가 시각적으로 좀 궁금했던 건요. 예. 하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오셨을까? 맞아요.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네, 그게 그리고 저렇게 2중, 3중의 이러한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참 간이 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과연 어떤 표정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유심히 그런 데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간 건강은 어떤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답변부터 좀 제가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수사는 진행 중인데 다가온 마감 시한. 특검이 과연 무슨 대답을 내놓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증거 확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드루킹 대 김경수 대질신문에서 서로 각자 주장만 하고 헤어졌고 아직 못 끝낸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 그리고 특검이 답을 내놔야 한다. 김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속이냐 과연 불구속이냐. 시간은 없는데.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소환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로 전환하는 건지. 경력금 용도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드루킹은. 100만 원 받았다고 해놓고 그 다음엔 대답을 안 해요. 진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김경수 만나서 오사카 총영사직 요구에 문서를 작성했다. 이걸 다시 내밀자 처음 보는 문서인데요.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요. 하고 완전히 진술을 바꿨습니다.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했다. 여러 명이 봤다 했다가 막상 대질에서는 킹크랩 시연할 때 김경수 독대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적 없다라고 해놓고 인사 추천을 아마 했을 수도 이렇게 말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가 저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특검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검도 제가 제일 먼저 요구를 했고 그리고 특검이 요구하는 모든 방법에
조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답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 김경수 지사 혐의 인정한 거 있습니까? 자, 나오세요. 김경수 혐의 인정한 거 있습니까? 김경수 지사 기사가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내세요! 지금 이 수사 전망을 우선 그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렇게 가장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고 서로 이런 식으로 말을 엇갈리게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진술이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예. 그것도 되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뀐 걸로 나오고요. 오늘 이제 김경수 지사도 뭐 혹시 내가 추천했을 수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또 바뀐 거 아니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양쪽을 아까 판넬 보셨지만 양쪽을 비교해 보면 사실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뀐 거는 우리 그 드루킹 쪽이에요. 그리고 드루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최준영 변호사 보시기에도. 저는 1승 1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1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댓글과 관련해서 킹크랩을 시연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증을 좀 흔들어 놨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댓글 관련돼서는 1승. 하지만 본인의 현 지사직의 유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는 기존과 물증을 들이대니까 진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댓글과 관련되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상당히 강력한 이런 부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1패일 가능성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칠 때에 범죄 사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장 친다는. 저는 그렇게 한다고. 구속영장 청구한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청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기각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예.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예,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게 김경수 지사가 출두하기 전에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게 특검이 어떤 기억을 나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짚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킹크랩 시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연회. 회라 하면 많은 다중이 모여서 같이 함께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그 시연회였는데 이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서 격려를 하거나 그다음에 말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냐. 계속해서 그 드루킹 일당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묵시적 동의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3명 이상이 시연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1대1로 만나서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나올 것이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했던 게 CCTV나 그다음에 참석자의 동영상 촬영이 있거나 안 그러면 김경수 지사의 발언을 녹취한 녹취본이 있거나 이 세 개가 아마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시연회는 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더 이상 설당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광석 부장님. 예. 일단 누가 진술 번복을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두 갈래 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거로만 보면 드루킹이 진술 번복한 건 한 3건 정도가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한 거는 주로 하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쪽에서 그다음에 누가 기사를 이렇게 공개하고 흘렸느냐 이런 거에 따른 차이일 수 있는데
과연 현재 언론에서는 숫자상 그런데 어떤 쪽에서는 보면은 신문 기사가 똑같은데 어떻게 드루킹이 자꾸 말을 바꾸고 있다고 쓰는 신문이 있고 예. 또 김경수 지사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쓴 신문이 있어서 예. 이건 좀 더 어떤 진실 규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어떻든 특검은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이고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를 해서 사법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차 의원님은? 예. 양무순 박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얘기를. 아니, 제가 그건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라도 안 하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빨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그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어떤 게 진실인지 둘 다 맞는지 둘 다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그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에 하도 좀 신뢰가 안 가가지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땐 드루킹이 현재 처한 상황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루킹은 지금 현재 자신 김 지사를 자기가 이제 걸고 넘어질까 말까 고민을 할 텐데 현재 자기가 김 지사를 걸고 넘어지는데 두 가지 큰 장애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여권에서 거의 뭐 수사를 지시하듯이 전당대회에서 김경수는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어떤 정치적 압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드루킹 계산에도 김경수 지사하고 자기가 같이 공범이다 하면은 단순한 뭐죠? 업무방해, 소위 말하면 여론 조작인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선거를 어떻게 서로 음모에 의해서 잘못 조작을 한 그런 선거법 위반까지도 걸려 들어가는 오히려 더 그냥 그 죄를 더 뒤집어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과연 드루킹은 이런 환경에서 드루킹이 어떻게 할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드루킹이 고민에 빠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긴요. 뭐 말을 바꾼 거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 왜 말을 바꿨는지 저는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간다는 데 대해서 바로 노영희 변호사님 반경이요.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뭐 총영사직 샌다이직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 6.13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3월 달에 이미 이제 체포가 되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이쪽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2월 달에도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그 댓글을 좀 다른 방향으로 사실은 제시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샌다이 총영사직을 그 전에 제안해서 뭐 나중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면 내지는 그러한 종류의 그 특검이 주장하는 바가 맞게 하려면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정황 증거들은 사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그 특검이 주장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6.13 지방선거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공소시효 남았으니까 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검찰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반 우리 저 같은 일반 국민이나 물론 저라기보다도 어쨌든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정도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매우 부당합니다. 예, 그럼 김영주 전원님. 이번 특검은 예고편과 본편이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재미있는 특검이라고 봅니다. 예고편은 실질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드루킹에게 말하자면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김경수나 문재인 후보가 돈을 줬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다 보니까 실제로 반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이번 특검이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 어차피 여야가 특검을 만들어서 하자 그랬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당초 처음에 야권에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했지만 뭔가 한건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전혀 본질과 다른 뭐 포토라인에 서게 했다든지 뭐 다른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중간하게 뭔가를 작은 것을 모아서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특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특검이 이렇게 끝나면 완전 드루킹한테 당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드루킹 불러다니지 않고 똑바로 다시 한번 물어보든지 해야죠. 7시 1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제1야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 까닭을 혹시 아십니까?